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가 한국천주교회 코로나19 팬데믹 사목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앞으로의 교회 사목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텐데 주요 내용을 이틀에 걸쳐 전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 공소원 재판관에게 기도할 줄 모르는 재판관은 사임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을 다룰 때는 엄격한 태도와 편견을 물리쳐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인천교구 제30회 바다의 별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교구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축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화요일 CPBC 뉴스입니다. 한국천주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의 교회 대응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사목과제를 짚어보는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CPBC 뉴스에서는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백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전해드릴 텐데요. 첫 순서로 팬데믹 기간 동안 변화한 주요 사목 지표를 살펴보고 교회는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분석했습니다. 서종빈 기자입니다. 한국천주교회 코로나19 팬데믹 사목 백서는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가 발간했습니다. 312쪽 분량에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영세자 수는 3285명으로 2019년 8만 명대보다 무려 62.6% 감소했습니다. 이후 3년간 조금씩 늘어 2021년 20.7%, 2022년 13.3% 증가했습니다. 신자 수도 2020년에는 전년 대비 0.1% 증가에 그쳤으나 2021년과 22년에는 각각 0.2%씩 늘어났습니다. 팬데믹은 신자들의 주일미사 참여에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2020년 미사 참여자는 전체 신자 수 대비 10.3%로 2019년에 비해 46.5%가 감소했고 2021년에 저점을 찍은 뒤 2022년에는 크게 늘었습니다. 팬데믹 동안 한국교회는 2020년 3월 주교단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고 감염과 격리로 두려운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또 2020년 추계 정기총회에서는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라는 제목의 특별 사목 교서를 발표해 환경에 대한 성찰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16개 교구가 모두 동참해 본격적인 백신 나눔 운동을 펼쳤고 이를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104억여 원을 모금했습니다. 신자들의 미사 참여를 늘리기 위해 미사 대수를 늘리고 야외 자동차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또 본당 신부는 유튜브와 줌, 기타 SNS를 활용해 미사를 방송하고 신심단체 활동과 신자 교육에 활용했습니다. 아울러 각종 SNS 채널을 활용해 주일학교 소식과 교리 교육 등을 수행하며 청소년들의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나눔으로 생활비와 생필품, 마스크 나눔 운동, 노인 신자들의 안부를 묻는 돌봄 프로그램도 시행됐습니다. 가톨릭 사목연구소는 이번 백서가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교회의 사명을 지속해 나가는데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교황청 공소원은 고등법원의 역할을 주로 맡고 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회 내 혼인 무효 소송을 다루는 교황청 공소원 재판관들에게 엄격한 태도와 편견을 물리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별을 강조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재판관은 사임하는 게 낫다고도 말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황청 공소원 관계자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교황청 공소원은 고등법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교황은 민감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혼인 무효 소송 사건 재판을 다루는 지침을 언급했습니다. 무엇보다 자비의 관점에서 비춰볼 때 혼인 무효 소송에 대한 사법적 식별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자들이 혼인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도록 돕는 사목적 필요성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Tale discernimento costituisce una grande responsabilità che la Chiesa vi affida, perché influisce fortemente sulla vita delle persone e delle famiglie. 교황은 재판관들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식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야만 개인과 온 교회 공동체의 선익을 위한 결정에 이를 수 있다고 일깨웠습니다.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할 줄 모르는 재판관은 사임하는 게 낫다며 재판관들에게 기도하라고 거듭 공고했습니다. 또한 사법적 식별의 객관성을 겸비하기 위해 편견과 엄격한 태도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재판관의 식별은 신중함과 정의라는 두 가지 큰 미덕을 필요로 하며 이 두 가지 미덕은 사랑으로 지지를 받는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인간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교황의 발언은 비록 교황청 공소원 재판관들을 향한 것이지만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한국 사법부가 경청해야 할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인천교구 청소년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바다의 별 축제. 청소년들의 뜨거운 신앙심으로 가득했던 현장에 김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교구 가톨릭 청소년센터 앞마당에 생활 성가가 울려 퍼집니다. 노란 조끼를 입고 신나게 성가를 부르는 청소년 봉사자들. 이들이 주일 아침부터 모인 이유, 바다의 별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소년 봉사자들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모두 맡았습니다. 바다의 별 행사를 위해 한 달간 매일 모였던 봉사자들.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건 모두 주님의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다의 별 축제가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끝까지 만들어가는 행사인데 이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거의 학생들이 매일매일 모였어요. 이 한 달간 학생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게 다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 순탄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고, 오늘 행사를 진행을 해보면서 여기에 오신 참가자들이 저희 봉사자들이 나눈 사랑을 잔뜩 느끼신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축제를 준비하면서 신앙심이 더 깊어졌다는 봉사자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바다의 별이 축제 봉사자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주변에서 같이 으쌰으쌰하고 힘든 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또 조금 어려울 때는 또 주님을 찾고 이러다 보니까 더 신앙심도 깊어지고 또 주님과도 가까워지고 되게 기분 좋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바다의 별 축제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신앙심을 가지고 축제를 즐겼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심을 가지면서 이런 축제를 즐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바다의 별을 기획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들이 정성을 들여 준비한 신앙체험 활동은 모두 인기 만점입니다. 좋은 날씨에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신부님, 학사님 이렇게 축제에 참가해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의 일정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거울에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을 적기도 하고 빗으로 묵주를 만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직접 만들고 제작했어요. 이거 다 상품들 저희가 다 제작했고 저희 전액 기부합니다. 네, 수익금은 전액 아픈 친구들 치료비로 기부돼요. 신앙체험 부스뿐만 아니라 성경 골든벨도 진행됐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문제를 열심히 풀어나가는 참가자들. 성당 가는 게 재밌어 이번 바다의 별 축제에도 참여하게 됐다는 조윤호 군.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있고, 미사도 이제 주일미사는 빠지면 안 되니까 그거 듣고자 해서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너무 재밌기 때문에 저는 그 노는 게 성당 가는 게 재밌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신앙으로 하나 된 청소년들. 제30회 바다의 별 축제 현장은 청소년들의 뜨거운 신앙심으로 가득했습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곡 산하에는 가톨릭 스카우트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 가톨릭 스카우트 홍보 설명회가 열렸는데 올해도 신앙심뿐 아니라
인성의 성장까지 함께 꾀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톨릭 청소년 센터에서 홍보 설명회가 한창입니다. 가톨릭 스카우트 서울주기연합회 담당 사제인 이병철 신부와 한영남 훈육위원장이 스카우트를 알리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가톨릭 스카우트 서울주기연합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난 3일과 4일 홍보 설명회를 열고 대원과 지도자 모집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예전에 학교 단위로 운영되던 스카우트는 요즘엔 지자체 단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생 학부모들도 스카우트의 건재함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엔데믹을 계기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 겁니다. 스카우트의 역사는 11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1907년 영국 장군인 베이든 포웰경이 브라운시 섬에서 20명의 소년과 야영을 한 것이 기원입니다. 스카우트는 그리스도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작한 만큼 국가와 인종, 계급, 종교를 넘어 형제애로 똘똘 뭉친 청소년 운동입니다. 가톨릭 스카우트의 역사도 깊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957년 명동대 성당 성모소녀대 발족에 이어 이듬해 소년대까지 발족한 1958년을 가톨릭 스카우트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65주년 창립제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담당 사제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신앙과 인성의 성장을 꾀할 수 있는 활동은 가톨릭 스카우트라고 입을 모읍니다. 스카우트는 기본적으로 인성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그 대원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은 인성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길러주는 거에 플러스 이제 리더십 교육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 활동을 하면서 일단 많은 성지도 가보고 또 기도도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고 또 저랑 비슷한 또래 친구들을 만나니까 더 친구들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훨씬 재밌고 뜻깊은 경험 많이 된 것 같아요. 가톨릭 스카우트 서울지구연합회는 올해 부활절 행사와 창립 기념미사, 야영대회 등 다채로운 신앙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지구연합회는 21개 단위대에서 400여 명의 대원과 200여 명의 지도자 등 61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